요즘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자녀 학원비를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업무 무관 자산 비율을 현저하게 낮추니까 차명 주식을 좀 부당하게 해결하는 편법이 아니라 임의로 청산을 할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채입니다. 자,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옆자리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이혁성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취직을 하거나 네. 이직을 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연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이 저는 복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특히 MZ 세대들은 네. 복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보더라고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는 중소기업 분들이 대기업에 비해서 복지가 좀 약한 게 사실 아닙니까? 네, 아무리 대표님께서 잘해주고 싶어도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또 면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를 좀 활용을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거. 그럼 이게 정확한 개념이 뭘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념은 일단 그 사업주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서 회사와는 별개로 비영리 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하고 그 기금을 관리 운영해서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복지 증진 위해서 복지 사업을 하는 제도라고 결국은 이게 뭐 그 법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법인 하나 따로 설립을 하는 거예요? 네, 별도로 설립하고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모든 기업들이 다 설립 가능한 건가요? 업종이나 뭐 소득이나 뭐 제한 사항은 따로 없고요. 절차만 적법하게 거치면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서 누구나 다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마련한 곳이 많이 있습니까? 중소기업 중에? 중소기업에서 이제 최근에 그 효용성이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의 컨디션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한참 붐이 일고 있다. 붐이 일고 있는데 붐이 일고 있는 만큼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거나 또 좀 편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요.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오늘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짚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게 뭐 모든 사업장은 다 이게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모든 자산이 다 법인의 자산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법인의 이익 자산은 물론이고요. 대표님 개인의 주식이나 사재, 또 제3자의 모든 형태의 재산 출연은 다 가능합니다. 또 직접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 시설을 제외하고는 출연받았던 자산을 1년 이내에 금융회사 예탁 등으로 이제 전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얘를 이제 거기에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적 사업을 어디다 이게 활용을 할까요? 이거는 대표님이나 회사 임의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정확하게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서 근로자 생활 안정, 복지 증진에 관련한 정관과 정관 세부 채칙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만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크게 보면 지원 사업과 대부 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로자 주택 구입, 또 임차 자금, 보통 일반적으로 적정한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이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자를 안 받을 수 있고요. 저리로서 적정한 금액은 대여를 해줄 수가 있고, 우리 근로자 중에서 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 같은 경우는 생활 안정 자금도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원 사업은 장학금, 그 다음에 학자금, 그리고 사내 동호회 운영 자금이나 그 다음에 기숙사 보유시설,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운영자금이라든지 요즘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자녀 학원비를 요즘 학원비 엄청 많이 들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근로자가 소득을 받아도 그 교육비에 대한 지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 외에 이제 본인의 의료비, 건강지원비, 또 창립기념일이라든지 뭐 명절 선물 같은 거 전체적으로 복지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기금을 통해서 지급이 될 수 있죠. 단순하게 그냥 말 그대로 근로복지에 관련된 거는 다 해준다는 거네요.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면 이게 수혜받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냥 그 회사의 근로자. 네네. 네. 회사의 근로자가 되고요. 근로자도 회사가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우리 회사 직원도 됩니다만, 네네. 이제 파견 근로자나 아니면 하도급 근로자, 현장직 근로자, 네. 또 임시 근로자, 아르바이트, 계약직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오, 저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정관에 지정을 하게 되게 되면 네.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배우자, 가족도 네, 혜택을 받는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되고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거 대상이 안 되는 건 누굴까요? 일단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네. 퇴직한 근로자는 안 되고요. 현재 시점에서 당연히 안 되고 임원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임원이라고 하지만 근로자성이 있는 임원이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능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경영을 위임받았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임원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뭐 다른 불우이웃이라든지 다른 사회복지단체의 네. 지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네. 또 자회사 근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의 파견 근로자는 가능한데 아니면 뭐 단순히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접적인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직접 도급한 그런 데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2차, 3차 협력사나 이런 데는 될까요? 협력업체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 고용이든 직접 어떤 계약 관계가 있는 사람까지만 해주는 실제로 거네요. 우리 회사에서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기준은 그거. 네. 예. 그러면 굳이 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거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네. 이걸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법인 측면, 그 다음에 근로자 측면, 그 다음에 사내복지기금, 네. 법인의 측면에서 한 3가지 정도 요약해 네. 주십시오. 3자 측면에서 다 장점들이 있고 혜택이 있어요. 네. 일단은 우선 법인 측면에서 보자라고 하면 법인이 우선 이익이나 자산을 출연할 수 있는데요. 네. 출연하는 자산은 100% 손비 처리가 됩니다. 비용 처리 네, 비용 처리가 돼서 그만큼 이제 법인세가 절세가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이듬해에 네. 우리 법인이 이익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출연 금액을 조정하거나 출연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 여건이나 수익금 변동에 따라서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이 사실은 능력이 있는 근로자인데, 그렇죠. 인재를 채용하는 거죠. 예, 인재인데 네. 다른 회사 이직하는 경우에 심각한 경영적 타격을 입는 회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무작정 뭐 대기업 수준으로 임금을 계속 올려줄 수는 없어서 그런 경우에 우리 복지기금을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좀 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네. 그 복지 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가 또 혜택이고요. 네네. 네, 그리고 제일 좀 큰 거가 실질적으로 급여 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지만 기업 입장에서 4대 보험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임금 인상이 없이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런 결과를 좀 이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적인 장점이 엄청 많은 거네요. 네. 그리고 근로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네. 기금을 통해서 지원받는 부분들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액 소득세,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4대 보험도 적용이 네. 되고 4대 보험도 네. 적용이 되지 않아서 실질 소득의 증대 효과가 있겠죠. 주택 구입이나 임차 자금 같은 경우도 무상이나 아주 저리로 대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장학금, 학원비 실제로 그 지급받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 증여세 비과세가 돼서 일절 세금이 없다. 그죠. 이게 그냥 네. 주는 거는 증여니까 증여세가 붙는데 그것도 네. 비과세하는 거죠. 다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 사례는 제가 좀 이따가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기금 그 법인 자체는 뭐가 있을까요? 좋은 점이? 일단은 출연 받는데 그 자산에 대해서는 다 비과세 적용이 되고요. 또 그러네요. 피상속인이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유증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또 상속세도 비과세가 되고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법인이 고유 목적 사업에 맞게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이 정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 이제 송금 산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듣다 보니까 딱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연봉 1억을 받았다. 네. 자식한테 1년에 한 3천만 원에 대한 네. 학원비가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녀 한 3명 있는데 예. 그러면 어차피 그걸 나가야 될 돈이니까 7천만 원을 임금으로 하고 네.
3천만 원은 복지기금으로 해서 준다. 네. 그냥 볼 때는 현재로서는 좋은데 네. 결국은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때는 실질적인 내가 받은 급여로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학원비 3천에 7천 받는 거랑 그냥 임금 1억 받는 거랑 뭐가 더 혜택일까요? 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급여를 받더라도 지출 항목 중에 상당 부분들이 나 자기개발 비용이나 자녀의 학원비 학자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는 임금 전체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득 처분해서 소득세를 내고 내가 쓰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자녀 학원비를 내 소득이 아니라 기금을 통해서 비과세로 지급받게 되면 현저하게 세금은 줄어요. 그쵸.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 그래서 월 급여를 1,000만 원을 직접 출연하는 거 하고 700만 원은 월급으로 300만 원은 기금을 통해서 학자금으로 받는 거를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소득세 측면에서는 한 1,200만 원 정도가 절세가 되고요. 회사는 아껴진 그 소득세 부분만큼 4대 보험 부담이 줄잖아요. 그게 한 200만 원 돼요. 전체적으로 절세 효과가 1,470만 원 정도 선까지. 예. 그 정도로 되는 큰 절세 효과가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내 기본 소득이 줄다 보니 평균 임금이 줄잖아요. 그러고 보면 내가 장기적으로 퇴직금이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라 만약에 이런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사실 근로자들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단점으로 좀 극명하게 좀 비교를 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급여를 주면서 이런 지원을 따로 해주면 그게 베스트긴 할 것 같아요. 그게 원칙이죠. 그렇죠. 예, 제가 근로자더라도요. 내가 학원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절세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복리 후생적인 측면에서 회사가 보조적으로 보완을 해주는 부분이고 급여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면 그럼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내가 받는 급여는 정상적인 수준에서는 반드시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으셔야죠. 실제 법인 그리고 근로자 그리고 기금 다 혜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주주이신 대표님. 아, 주주요? 예.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당한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결국은 회사, 근로자 사내복지기금 말고 법인의 주주로서 받는 혜택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예전부터 그냥 자사주를 갖고 계신 회사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뭐 가지급 상계나 잉여금 처분을 위해서 사업 목적에 맞게 내 주식을 법인에 양도할 수 있잖아요.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회 그 법인이 법인의 그 계산과 목적 하에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처분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처분 목적 중에 하나가 세법에 인정이 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이거든요. 자사주를 취득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쓰겠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할 때 전에 손비 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법인세율에 따라서 그럼 22% 만약에 2억 이상 뭐 이익 법인이라고 하게 되면 22% 비용 처리가 되면 대표님께서 법인의 자사주를 양도할 때 양도세율이 22%니까 물론 법인이 내는 세금이지만 예, 거기에서 거의 다 보존을 받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정리하실 수도 있고요. 그 현실적으로 또 출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대표자의 지분이 아니라 다른 주주의 지분을 출연할 수도 있고요. 그 지분이 정리돼야 되는 지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근데 그 목적이 어떤 뭐 명의신탁, 차명주식 해결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만 그리고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사주는 사업 무관자산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가업 승계 증여 특례 실행을 해야 되는데 무관자산 비율이 높다 보니까 특례 세율이 아니라 일반 증여세율이 높게 나와요. 그럼 이걸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업무 무관자산 비율을 현저하게 낮추니까 세부담이 많이 줄죠. 그럼 근로자도 좋고 주주이신 대표님도 좋고 가압승계도 효과적이죠. 좀 다양한 방도로 활용 가치가 있네요.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대표님이 최초에 이제 오래전에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요. 한 10% 정도는 요건 직원 몫이야 라고 대표 직원 2명한테 그 명의를 신탁을 해 주셨었어요. 차명 주식인 셈이죠.
직원 2명이 있는데 한 분은 이제 퇴사하시고 한 분은 지금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주식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명의신탁을 회수하려니까 이런저런 이제 그렇죠. 비용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대표님 애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하고 그 5%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주주가 법인에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 명의신탁 주식, 차명 주식을 좀 부당하게 해결하는 편법이 아니라 애초의 목적대로 대표님께서 직원들한테 주기 위해서 직원들의 혜택을 주려고 생각해뒀던 목 10%였고 그 차명 주주들도 이거 인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까 보면 그 재산도 제3자 출연이 가능하다고 네, 했으니까. 출연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그 애초의 취지에 맞아서 차명주도 처음에는 이거 회수를 하겠다고 하니 이런저런 조금 뭐 회사의 잡음이 있었는데요. 동의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그 법인 설립하고 있습니다. 설립하면 이제 그 출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그럼 얘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차후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법상으로 법률상으로도 제가 우리 변호사하고도 상의를 해봤고요. 애초에 네. 대표님이나 차명으로 갖고 계시는 분이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대표님 주식, 원래 대표님 주식을 부당하게 갖고 오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대표님도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원래 이건 직원들 몫으로 내가 빼놓은 거다. 서로 다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절차와 뭐 그 부분에 대한 그 형식들을 갖추어 두게 되게 되면 아름답게 사업주한테도 도움이 되고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니까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걸 활용하기 전에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좋은 기능 혜택이 있는데요. 일단 편법을 염두에 두고 활용하지는 말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 우리 자산은요. 대표님께서 또 대표님 가족이나 편법적으로 활용은 못하십니다. 자녀 대표님의 가족과 주주의 가족들도 활용을 못하신다. 그리고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요. 한번 설립을 하게 되면 임의로 청산을 할 수 없어요. 네. 기업하고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면 대표님께서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기업의 상황에 맞게 더 큰 혜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럼요.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네요. 자, 오늘 내용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